20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 11분입니다. 미국 쪽이 좋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선물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진행이 됐고요. 외국인은 매도로 진행이 됐는데 매도폭을 외국인 쪽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시 30분을 기점으로 기관도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9시 27분을 기점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방어가 이어지고 있네요. 시장 확인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에 약세가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2차전지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조선주가 상승을 하다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자원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아마 개인들은 포모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도체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지지가 843포인트 부근이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지 나오게 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어서 개인들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내용 종목별로 확인을 해 볼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오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협상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외국인의 매도폭이 현저하게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3%대 약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LG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작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LG전자는 지금 저항 부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1,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어요. 전년 비해서 8.4% 약세가 이어졌고요. 다만 4분기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4분기에 LG전자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1분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LG전자는 전체적인 1, 2분기 실적 때문에 올라왔지만 3,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4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포스코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HMM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운협회에서는 철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는데 하나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 3분기
철강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것이다. 다만 자회사인 포스코 ENC가 대규모 적자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목표 주가 74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옳다라고 봐요.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철강 반덤핑 효과 가시화 및 건설 장기화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초 3개년 주주환원 정책 재설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HMM과 원전 등 대형 투자설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죠. 40만원에서 37만원대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당분간 철강 악재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비엔지 스틸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히토리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고려아연도 역시 히토리 관련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12%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산을 포함을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현대로템, 방산주 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방산주에 대한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로템의 경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네요. 목표가 꽤 높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로템에 대해서 연이어 터질 굵직한 수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파이프라인이 남아 있어서 30만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역시 얘기가 나온 게 목표 주가를 27만원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 뭐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1차 이행계약 생산 물량 인도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2차 이행계약 물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30만원 부근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죠. 죄송합니다. 한 30% 정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느리지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만 9천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128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 72만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지금 이 K방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시장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뭐 이슈가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특이사항이 좀 안타까운 게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항공해운은 좋지 않고요. 해운협회에서 HMM 포스코의 인수 검토 철회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장 초반에 조선주가 상승을 하다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되는데 ESS로 깜짝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를 10월 30일 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에 6,013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흑자가 유지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는 삼성 SDI와 SKI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삼성 SDI는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 ESS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웨이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닌데 뭐 이상하게 뉴스가 엮였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거 쭉쭉쭉 내려보면은 없네요. CGV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하이브도 지금 잠재 시장 확장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엔터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가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치는 하락이지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HLB 그룹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고위험 환자 생존기간을 10개월 연장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이 거의 5%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ST팜 지금 5,000명 희귀약에서 360만 명 블록버스터로 최대 수혜주 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4%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는 LG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게임엔터 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엔터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로봇 되게 괜찮았어요. 장 초반부터 로봇주 약세이긴 했는데 몇몇 로봇주가 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좋지는 않아요. 수급은 좋지는 않고 다원시스나 대아TI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속철도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대아TI는 사실은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남북경협주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원개발은 오늘 소수 집중 종목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반도체 반등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익홀딩스가 급등 나오고 있죠. 로봇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됐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차에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모그린텍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친환경 플러스 자율주행이거든요. 친환경 플러스 자율주행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오늘 괜찮고요. 제가 어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었죠. 그 다음에 8월 26일날 나우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쭉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흐름 좋습니다. 4%대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쇼커버링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로봇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하나하나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티플렉스가 히토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역시 동일합니다. 히토류 관련된 이슈. DIC
DIC가 저는 눈에 띄네요. 로봇 관련주예요. DIC는 요거는 저거 한번 놔봐야겠네요. DIC. 자,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도 아침에 괜찮았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애니플러스도 이따가 관심 종목으로 좀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레몬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레몬 좋네. 레몬 좋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 레몬 되게 좋아요.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레몬 좋고요. 자, 그 다음에 KRNX가 상승을 하고 있고 IST도 흐름 나왔죠. 대원전선 아니고요. 아모그린텍도 흐름 좋고요. 아모그린텍. 로봇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건가 봐요. 오픈엣지도 좋습니다. 오픈엣지 뭐 미리 관련 종목으로는 되어 있죠. 관련 종목으로는 TMC, 엘조는 말씀드렸습니다.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PNT,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가온칩스도 좋네요. 가온칩스 좋습니다. 뭐 요정도 제가 부자라고 했던 이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가온칩스는 돌려냈죠. 자, 그 다음에 DIC는 한참 걸리긴 합니다. 5,000원 돌파를 해야 돼요. 5,000원 돌파해야 되고, 애니플러스 뭐 충분히 조정 받을 만큼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1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레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7,000원까지 이건 떨어지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은 7,000원까지 떨어지면 좋겠다. 아모그린텍, 이거는 7,500원까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보셔야 됩니다. 오픈엣지는 지금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뭐 짧게나마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